배우고 느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최시혁 음, 단장님하고 있으면서 배운 거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배운 거 제가 보고 들은 거 주워 들은 거 그 어미사가 애기새한테 나눠드리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멕시코에서 리더 미팅을 하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하고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를 하러 어느 타운을 갔는데 거기는 멕시코 시티가 아니고 거기서 한 2시간 좀 넘게 운전하고 가니까 조금 시골로 갔어요. 작은 타운에. 그런데 거기서 그날 환영사를 하셨던 분이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핸드폰을 하나 팔 때마다 커미션이 3불이었었대요. 그러면 멕시코 시내도 아니고 그 시골에서 하루에 핸드폰을 몇 개를 팔았었을까요? 그죠? 10개를 팔았을까요? 10개를 팔았다고 해도 30불일 텐데 하루에 그 시골에서 10개 핸드폰을 매일 팔지는 못하셨겠죠. 하나를 팔았으면 하루 수입이 3불이었겠죠. 5개를 팔았으면 하루 수입이 15불이었던 거고. 근데 그분이 애터미에서 쉐로노즈 마스터가 되셨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 캔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애터미가 인생을 바꾼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완데이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가 꽉 찼어요. 애들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6시에 완데이 세미나가 시작을 하는데 한 5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트라임이라고 여기서 요즘 완데이 때 트라임이라고 제품 체험하는 그런 거를 하고 요즘은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그런 걸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 체험하고 그 제품 데이처럼 이쪽은 건강기능식품 설명해주는 테이블, 이쪽은 화장품 같은 거 체험하는 테이블, 이쪽은 세제 체험하는 테이블, 이쪽은 헤어 프로덕트 같은 거, 바디로션 같은 거 체험하는 테이블, 4 정도 테이블에 사람들이 와서 바글바글 그거 체험하시고 그러고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도 더 미국보다 더 길게 하시는데 그걸 하시고 가시면서 너무너무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 멕시코 시티만 해도 다른 거 할 기회가 있대. 다른 다단계도 있고 다른 일을 해서 돈 벌 찬스가 더 많으니까 조금 덜한데 그런 시골은 이것밖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벌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목숨들을 거신대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팔아서 3불 벌시던 분이 애텀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셨으니까 2,000불은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 멕시코 그 시골에서는 그게 엄청난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면 파트너들도 그렇게 성공시키면 그분들은 리더스 클럽도 갈 거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멕시코는 포인트가 미국보다도 낮아요. 우리는 앱솔루트가 15만 점이잖아요. 한국은 물론 포인트가 더 낮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미국은 가격이 그 세금도 붙고 뭐 이러니까 세금도 붙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포인트를 30%로 올려주셔서 우리는 앱솔루트 한 박스가 15만 점인데 멕시코는 세금이 붙어서 그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앱솔루트는 13만 점이고 해머임은 54만 600점인데 그런데도 그 직급 다 유지하시고 오토 판매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모임을 한 박스를 선뜻 혼자서 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해모임을 작은 박스를 사서 하시고 여러 명이 해모임 한 박스를 같이 사고 작은 박스를 나누거나 아니면 몇 포씩을 나눠서 판대요. 해모임.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주방 세제도 작은 병을 사서 거기다가 덜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방 세제 미국에서 10불에 세금 붙어서 11불인데 그거 한 통을 선뜻 못 사셔서 그거를 6분, 8분 이렇게 나눠서 사시고 가루 세제는 한 번 쓸 만큼씩 나눠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한 박스를 사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어느 지역이나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나눠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게도 제품 전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숙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래플하고 그랬거나 해서 상품 하나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고마운 거 음, 몰라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젊은 애기 엄마보다는 50대나 60대 분들을 겨냥하라는 얘기는 저의 개인 통역관으로 거기 제가 있는 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송세진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젊은 엄마들을 찾아보니까 젊은 엄마들은 애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그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신의 미모를 가꾸거나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해모임 한 포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50대, 60대 애들 다 키워놓으셔서 이제 자기 건강 생각하고 나이 들은 거 서러워서 피부 관리 생각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훨씬 그 매출도 많고 일이 쉽더라고. 그렇게 하시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송세진 본부장님의 본부장님이시고 밑에 본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6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장님 중에서 82세도 있으시고 멕시코에 82살 되신 분이 국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70 몇 세, 어, 제일 젊은 분이 60 몇 세래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70세인 거죠. 70이 넘으신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전체가 다 그러시다니까 그러면 조금 불안하시겠다 그랬더니 맞대요. 코로나 때 이분들이 밖에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80 넘으신 분들이 코로나 때 안 나오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평균 연령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인플루언서 대기 캠페인을 하신대. 그래서 그 그룹 안에 모든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각자 인플루언서가 돼가 틱톡 아니면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릴이라고 이렇게 짧게 금방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각자 그런 쪽에 좀 재주가 있으신 분이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쪽에 좀 재주가 없으신 분들을 아니면 이 그룹 안에서 서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각자 자기 소셜 미디어에 올르는데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나를 팔로우한 사람도 많아야 되고 내 거에 라이크를 눌러주는 사람이 많아야 자꾸 내가 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룹 안에서 서로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프라이빗한 사람이라 제 생활을 노출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성격 아니에요. 그치만 요즘 시대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대니까 애터미 관련 내가 먹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애터미 순보 황이라는 분이 있어요. 멕시코에 박미영 단장님 사나 최시혁 단장님 사나 황순보 국장님이라는 분이 멕시코 시장에 목숨을 거시고 멕시코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아예 총각인데 그래서 거기서 인플루언서 하니까 그분이 근데 스페니시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이분 거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세요. 별것도 안 해요. 말을 못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라면 인스타그램에서 뜯어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딱 뜯어서 먹는 거. 뭐 아니면 뭐 화장품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표정 짓는 거. 근데 그분이 멕시코 여자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분을 보여주길래 엄청 기대를 하고 봤어요. 또 잘생기신 분인가 하고. 근데 평범해요. 되게 평범한데 그분이 팔로우도 엄청 많고 그 저도 무슨 특별한 컨텐츠나 있나 해가지고 친구 저 팔로우 하면서 봤는데 컨텐츠 다른 거 없어요. 오늘은 해모임 먹고 내일은 콜라겐 뭐 그냥 따서 먹는 거 됐지?
그냥 괜히 표정 한번 이렇게 짓고 그리고 젤리 하나 먹고 그런데 그 밑에서 그룹들이 서로 팔로우 해 주니까 그분이 유명해져서 괜히 연예인 보듯이 하는 거야, 이분이 그 세미나에 오면. 그래서 막 여자들이 막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멕시코 여자들이. 그래서 최시혁 단장님이 농담처럼 그러셨대요. 아, 송세진 본부장님이 농담처럼 그랬대요. 국장님은 임페리얼 그때까지 결혼하시면 안 되겠어요. 인기 떨어지면 어떡해. 그랬대는데 내년에 결혼하신대요. 그 멕시코에서 만난 파트너하고. 그래서 아예 멕시코 시장이 뼈를 묻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팔로워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명 박면 단장님이 1년에 2번, 최시혁 단장님이 1년에 2번 멕시코를 가셔서 분기별로 4번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가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스폰서님들도 그렇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혜정 총단장님도 한번 오시고 이덕우 임페리얼도 한번 오시고 그래서 최시혁 단장님이랑 박면 단장님이랑 한 번씩만 가시면 되겠다고 되기로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최시혁 단장님이 제가 멕시코에서 그분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분 단장님 파트너라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성격이 프라이빗해서 이런 인플루언서 하는 거 유튜버는 힘들죠. 그거는 컨텐츠를 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틱톡은 제가 안 하는데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에서 그냥 괜히 하나 뭐 따먹는 거 하고 아니면 내가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소질이 있다 그러면 컨텐츠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서로 형제 라인이라도 서로 팔로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하는 사람 숫자가 많고 라이크도 눌러주고 그러면 이게 노출이 돼서 각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재심 합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재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송세진 본부장님들이 그 멕시코 분들은 모이는 거 근데 미국에도 멕시코는 아니더라도 남미 분들 많으시잖아요. 남미 분들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파티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빙고 게임을 많이 활용하셨다고 빙고 할 때 그분들은 그냥 안 하고 돈을 5불이나 10불을 받으셔서 음식을 준비를 한대요. 간단한 이렇게 핑거푸드 같은 거 준비하겠죠. 음료수랑. 그래서 공짜로 오는 건 아니고 왜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내고 5불이나 10불이나 20불이나 그 상품에 따라서 빙고 나이트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빙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고를 1년에 몇 개를 이게 고장나서 새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빙고 게임 엄청 하셨대요. 어떨 때는 8테이블이. 근데 그 누구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빙고를 다 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제품을 많이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공짜는 양잿물도 먹잖아요. 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고 게임 하면서 모여서 애터미 제품 먹기도 하기도 하고 핑거푸드도 먹게 하고 빙고 하면서 상품 줘서 평소에 안 써봤던 제품을 상품으로 받아서 써보면 그 제품을 오더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다음번에 또 더 많은 사람 데려올 수도 있고 페이셜로만 초대할 게 아니라 그렇게 빙고 게임으로도 초대하는 그런 시간 가지라고 그분이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노하우를 나눴더니 서로 품앗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게 간단하게 멕시코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어 미팅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따로 됐나?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세일즈 마스터 도전의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거 스폰서와 파트너랑 함께 팀 도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죠. 왜 누군가를 진짜로 알려면 고스톱을 같이 쳐보든지 여행을 같이 가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시쳇말로. 근데 이렇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판매사 도전을 같이 해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분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도전의 혜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동안은 간이 떨려서 자세히 그냥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하다가
이번에 내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합니다. 아니면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합니다 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게 혜택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주변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걸 도전하니까 이런 제품 좀 사주세요. 할 수 있는 구실이 되죠. 부탁할 이유가. 근데 그거를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이 애터미 제품을 쓰고 애터미 제품의 진가를 안다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분한테 일단. 나한테도 좋지만 그분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애터미 제품을 쓰다 보면 생활비도 절약하게 되고 더 좋은 제품을 써서 생활의 질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그분이 제품을 많이 쓰시면 소득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요게, 근데 막상 이런 도전이 없으면 용기가 안 나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지금 애터미 제품 사서 쓰고 내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고 그러다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게 되니까 이참에 내가 한번 그동안 한 번도 안 써봤던 제품을 한번 사서 구매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평소에 쓰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라도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실 기회가 되는 것도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개인 포인트를 올릴 기회가 되죠. 처음 애터미 소비자가 돼서 수당을 받으려면 30만 점을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있는 소비자 이름으로만 오더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수당을 받으니까. 그런데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세일즈 마스터가 될 때 내 개인 점수를 70만 점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올리면서 한쪽은 150만 점이나 250만이 무조건 밑으로 돼야 되고, 한쪽은 내 개인 점수 올린 거랑 그 도전 기간 동안 그 소실적하고 합해서 150만이나 250만만 되니까, 그럴 때 일석이조로 개인 포인트를 올리는 기회로 쓰면 좋죠. 평소에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세미 사이즈 마스터를 또 한 번 도전하실 때 또 개인 포인트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이즈 마스터를 도전하실 때 그때도 또 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할 때는 내 개인 점수가 1.5포인트, 1.5 밀리언이 돼 있어야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하기가 쉬우니까. 물론 1.5가 안 돼도 내가 오토 판매사 그룹이었으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닌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하시려면 그래야 되니까요. 오토 판매사는 아니어도 그 한 달, 전달 소실적 매상이 300만 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려면, 마음 편하게 하려면 개인 포인트를 올리는 게 좋으니까, 판매사 도전할 때마다 30만 점이고 40만 점이고 10만 점이고 조금씩 조금씩 개인 점수를 올려놓는 게 좋으시죠. 그 혜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세일즈 마스터를 하다 보면 후원 수당을 받을 기회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나의 후원 수당도 올라갈 거고, 당연히 내 소비자, 내 파트너의 수당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수당을 받고 소득이 생겨서 어떻게 난 물건만 썼는데 이렇게 수당이 나왔을까요? 하고 애터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후원 수당은 나 본인과 내 소비자, 내 파트너의 후원 수당을 높여줄 수 있는 혜택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세미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이나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을 수령할 수 있고, 직급 수당을 받지 않고 후원 수당만 받고 있다면 사실은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미팅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난 아직까지 한 번도 직급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본인이 너무 쉬운 도전이 아니고 또 너무 비현실적인 도전이 아닌 적당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직급 도전을 하시라고. 그래서 12월 초나 상반기나 하반기 그 연말 보너스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연말 보너스는 없는 걸로, 그게 코로나
후원금 명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미 끝난 이상 코로나 후원금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세요. 크리스마스 준비 뭐 하셨나요? 크리스마스 선물 애터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주위 분들한테 권하고 나도 내가 할 크리스마스 선물도 다 애터미에서 구매하면서 이참에 마스터십 보너스를 직급 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여러분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뭐 이렇게 다 제로 노즈 마스터 각자 본인들이 도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12월 상반기에 다 같이 팀 도전을 하는 걸로 한번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리고 또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하면서 나만의 작은 웨어하우스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샴푸, 컨디셔너 하나 똑 떨어지면 그때그때 오다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자주 부탁하는 제품, 폼 클렌저, 뭐 비타민C, 해모임 뭐 이런 거 엑스트라로 조금 더 준비해서 갖고 있다 보면 누가 옆집 아줌마가 달라고 그랬을 때 기다려주세요. 3, 4일 기다려주세요. 하지 않고 바로 전달하면서 바로 그분이 물건을 바로 써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회전이 빠르겠죠? 그럴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백만갑도 하시다. 하지만 이렇게 평소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그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고 게으름을 풀 수도 있고 좀 바짝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전을 할 때는 새로운 소비자와 파트너를 더 열심히 찾으시더라요. 확실히. 누구나 다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신 분은 역시 도전이 있을 때 제일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소비자를 더 찾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를 찾기도 하고 그런 혜택이 있죠.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가 한 명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 얼마만큼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나보다 내 산하에서 그 수당을 받는 총액이 더 많다는 거를 이렇게 최시혁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PPT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해가 좀 쉬우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 노랑이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2.5, 250만 포인트, 오른쪽에 250만 포인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김문겸 크라운 마스터라고 한국에서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고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신 4년 만에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신 김문겸 단장님인가? 그 부인이 러시아 분이신 분, 소비에트 쪽이신 분, 그분이 진짜 한 번도 뭐 강의를 하신 적도 없고 그랬는데 4년 만에 되셨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한쪽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4년 만에 크라운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비결이 뭐였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낭비되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다고. 포인트를 낭비하지 않게 정말 자기네는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낭비하지 않고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노랑이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려면 왼쪽에 250만, 오른쪽에 250만이 있으니까 제가 왼쪽에만 그렸어요.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내가 노랑이가 판매사를 가면서 양쪽으로 A를 둘씩 두겠죠. 여기 A 하나, 여기 B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A가 수당을 받으려면 A한테도 B가 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B가 수당을 받으려면 양쪽으로 C가 하나씩 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C가 수당을 받으려면 그 밑으로 사람이 한 명, 두 명씩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도 수당을 받고 B도 수당을 받고 C도 수당을 받게 똑같은 250만 포인트를 내 입장에서는 하는데 이렇게 A, B, C에 수당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A를
A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요번에 판매사에 도전하는데 당신 왼쪽에 B그룹, 오른쪽에 B그룹에서 제품 오더를 나랑 같이 뛰면서 제품 오더를 받읍시다. 그래서 그리고 B를 만납시다. 그래서 B한테 제가 이번에 도전하면서 당신은 수당에 맞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일을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더도 받고 같이 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나는 250만이니까 8번 곱하기 60불, 그래서 480불의 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직급 보너스 450불이다 그러면 이걸 합해서 대충, 대충 1000불 정도의 수당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제가, 노랑이가. 그리고 A는 내가 8번을, 30만 점마다 수당을 한번 받으니까 38에 24, 240만이니까 나는 노랑이는 8번을 수당을 받는 거고, 그럼 왼쪽에서 250만이 올라와야 되니까 250만을 양쪽으로 나누면 A의 왼쪽에는 130만, 오른쪽은 120만이 되면 여기 합해서 25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소실적 기준으로 120만 기준으로 해서 3, 4, 10이니까 30만 점씩 4번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4번 곱하기 60불 하면 240만, 240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요게 A가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요 240불 곱하기 2명 해서 480불이 요 A와 오른쪽에 있는 A한테 가요. 그 다음에는 B는 요 130만이나 120만을 양쪽으로 나누니까 한쪽은 70만, 한쪽은 60만. 이쪽, 그 다음 B는 60만, 60만이니까 60만이니까 30만의 2배니까 수당을 2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2번 곱하기 60불이면 120불이고, B가 왼쪽에 2명, 내 오른쪽에 2명이니까 4명이 120불씩을 받았으니까 합해서 480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C는 내 전체 매상이 30만, 70만이나 60만이니까 적어도 30만, 30만씩 한 번씩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수당을 받은 C가 하나, 둘, 셋, 넷, 한쪽에 4명이니까 양쪽에서 8명이죠. 그럼 60불씩 8명이 48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산하에서 전체 250만, 250만, 500만 매상을 통해서 내가 1000불 정도의 수당을 받고 900 몇십 불이라고 쳐도. 근데, 양쪽에서 A가 240불씩 2명이 480불. 그 다음에 4명의 B가 120불씩 480불. 그 다음에 8명의 C가 60불씩 480불 받으니까 합해서 1440불이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1000불 돈 주고요. 제 산하의 소비자들한테 1440불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하지 않고 내 소비자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잘 팔으니까 내가 혼자서 250만 오다에서 그냥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나만 8번 맞는다. 그러면 똑같은 500만 매상에 2440불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내가 똘똘하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서 내 파트너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뛰면서 소비자 쪽에서 오다를 받고 같이 일을 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도 이렇게 알뜰하게 점수를 낭비하지 않고 주문을 잘 하면 회사에서는 똑같이 매상에 35%를 풀어주게 돼 있는데 그에서 2440불을 내 산하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4번 수당을 받은 2명의 A와 2번의 수당을 받은 4명의 B와 한 번씩 수당을 받은 소비자 8분의 C한테 어떻게 돈을 받게 되는지 세미나를 이 14분의 그 예정된 파트너들을 세미나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으로 컨택을 해서 제품을 소개해서 제품을 하나씩 둘씩 쓰게 소비자를 늘리고 제품을 좋아하셔서 재구매도 하시는 분들을 수당을 맞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낭비하지 않고 잘 해서 수당을 맞춰드리고 돈 들었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으니 세미나를 갑시다. 스폰서를 만납시다. 해서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세미나로 초대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 그 안에서 14분의 파트너가 가능성이 있는 분 안에서 리더가 한두 명은 나오겠죠. 그렇게 차곡차곡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집단 지성을 같이 쌓다 보면 한쪽이라도 어쨌든 4년 만에 크라운 리더스 클럽도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팀워크의 힘이고 시스템의 힘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서 팀워크와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빠른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자 하실 수 있는 소비자 전달도 하시고 각자 할 수 있는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시작을 하시고 서로 후원하는 차원에서 라이크 눌러주고 서로 팔로우업 해주고 그 어려운 컨텐츠 꼭 멋있는 컨텐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그 황순보 국장님 보고 정말 깨달았거든요. 그냥 천천히 따서 천천히 맛있게 먹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